안녕하세요. 시골의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진료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가 빨리는 것 같고 환자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뭔가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수요일 오후에 쉬는 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환자도 없는데 진료실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마누라 손잡고 산에 갔다가 뱀 봤죠. 제가 데릴 수 있으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죠. 제가 뭐 좀 쫄보기도 하고, 이 국가에서 하는 이런 큰 일에 시골에서 이런 작은 의원하는 원장이 어줍지 않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주제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제 유튜브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제법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법원이 그 1심, 2심에서 의대 증원 이런 소송 같은 거 다 기각시키셨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의대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분이 생겼죠. 뭐 1심, 2심 기각됐는데 대법원에서 뭐 돌려보낸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제 사법부까지 이렇게 하면은 저 의사들 이렇게 사직하고 뭐 저항하고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론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들끼리만 이 영향력이 없는 외침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랄까, 이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의사 증원하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교육에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봐도 뭔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우리 의사들의 말에 힘이 있고 이런 전문가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의사들의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부정적으로 그 국민들이나 이 정부에게 들리는 걸까.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아무리 옳은 계획이고 좋은 계획이고 이거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리고 내 상관이 나를 싫어하거나 그런 계획들을 고깝게 보면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생활이라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야 되고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걸 고상하게 말하면 정치력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회가,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가 우리를 지금 일단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우리 말에 영향력이 없는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사들에게 이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이전에 우리 소방관들 장갑이 막 허름하고 뭐 장비도 자비로 사고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소방관 편에 서가지고 막 정부를 비판하고 처우를 개선해라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요구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좀 부러웠던 부분들이 있죠. 소방관이 꼭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국민들이 그런 그분들의 헌신이나 사명감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 의사들한테는 뭐 이런 헌신이나 사명감이 없나?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의대나 의전원에 들어왔을 때 우리 면접을 보면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 교수님들이 꼭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저는 뭐 돈 되는 시술도 많이 하고 뭐 돈 되는 수술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병원 크게 지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동기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생명을 다뤄보고 싶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월급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조금씩 있죠, 당연히. 사람 살리는 직업이 멋있어서 드라마에서 보면 막 수술을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환자한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그렇게 나도 살아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입학하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실습을 해보고 드라마랑 현실이 좀 많이 다른데? 라는 걸 이제 서서히 느껴가는 거죠. 그 자신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타협도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저도 실습하면서 환자한테 멱살 잡히는 교수님 한 번 딱 본 적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거 뭐지 이거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 걸 한번 보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외과나 흉부외과나 뭐 이런 과들 지원하는 게 무섭기 시작하죠. 근데 신기한 게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의학도들이 그런 과를 지원을 합니다. 밤새면서 환자 진료하고 시술하고 수술이 잘못돼서 뭐 소송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니면은 이 수술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치료를 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안 하면 이 환자는 죽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우리 동료 의사들이 있다는 거죠. 명예나 돈이나 그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사명감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같은 동네 의사한테 뭐 사명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는 좀 아니죠. 저는 뭐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작은 동네 의사일 뿐이고, 사명감이라는 거는 저하고는 사실은 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한테 오는 노인 환자분들은 뭐 의료개혁이 사실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세요. 자기 신분증 챙겨와야지 진료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한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환자들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딱하게 쳐다봐야 젊은 의사가 아이고 막 갈 데가 얼마나 없었으면 뭐 이 동네에 와가지고 허름하게 앉아가지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죠. 저는 뭐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뭐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고요. 저는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하루 매출 걱정하고 혹시 기계 고장나면 어쩌노, 컴퓨터 이 고장나면 어쩌노, 인터넷 안 되면 어쩌노, 그런 거 걱정하는 동네 원장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의사들이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뭐 돈만 밝히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필수 의료에 너네 수가 많이 줄게, 필수 의료 해라, 너 수술 잘못돼도 너네 면책 시켜줄게, 필수 의료 해라, 그렇게 하셔도요, 지금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젊은 의학도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명감으로 이렇게 진료하던 필수 의료 선배 의사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걸 우리 의대생들이랑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 마치 그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아저씨한테 무기력하게 막 쥐어 터지는 거를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의료개혁은 이렇게 뭐 성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사들에 대한 그런 신뢰와 권위, 사명감, 이거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신분증 검사하라는 정책을 내셨던데 신분증이 없으면 뭐 어플을 깔면 된다고 하시는데, 아니 이게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자기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노인들한테 그게 되겠냐고요. 자기 이름 못 쓰는 할머니가 있는지 우리 공무원분들 생각을 잘 못 해보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명의 도용하는 그런 분이 나오면은 의료기관에 지금 책임을 물으시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네가 확인 안 했으니까 너네가 문제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도용하는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인데 이거 확인 제대로 안 한 너네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제가 근데 궁금한 게 그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는 그 개원이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정책 그 나오는 거 늘 보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현실을 좀 많이 모른다는 생각이 개원을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렇게 큰 조직의 개원이 출신 의사가 분명히 한두 분은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정책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개원이 출신 의사가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은 의사협회나 개원이 협의회 이런데 좀 물어봐 주시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우리 의료계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대본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진짜 주제넘게 제가 너무 이 거창한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이런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도 제가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가 전문가에 대한 건의나 서로 간의 직역 간의 존중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사회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젊은 분들은 막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막 꼰대라고 하고 뭐 굉장히 듣기 싫어하신다고, 어른들이 하는 말 그 자체를. 학생들은 뭐 선생님이 하는 그런 좋은 말씀과 훈육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있고요. 학부모도 교사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다 못해서 이제는 짓밟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의사들도 이 전문성에 대한 권위를 전혀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도 많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가장으로서 존중해 주지 않은 지도 오래됐죠. 그리고 국민들도 막 이렇게 대통령한테 막 저급한 욕을 하는 거를 이게 마치 우리 자유민주주의 권리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막 조금의 잘못만 보여도 막 탄핵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윤 대통령님 별로 좋아하지 않죠. 차관님이라는 분도 좋아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대통령님은 어찌 보면 나라에서 가장 큰 어른이고, 또 차관님은 보건복지부를 이끌어가는 대표시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고 깡그리 막 무시하고 권위를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존중과 권위에 대한 인식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두 번째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내 은사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드리겠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생명을 우선으로 여기겠다는 말보다 이게 더 먼저 나와요. 그거는 뭐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사들에게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선생님들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교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 개원이들이 의사협회 회장인 우리 임현택 회장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로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 모두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의사들인데,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그 전공의 선생님들은 뭐 자기에게 의사로서 술기와 인품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개원 의사들도 뭐 각자 도생을 외칠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의료계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가장 보호받아야 될 학생들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월급도 못 받고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못 내고 저러고 있는데, 저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와 이렇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처리해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 기성의사들, 의사 대표 단체들, 그리고 원로 의사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보호받아야 되는 선생님들과 학생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리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너네는 너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우리 대통령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는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장교의 책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공무원 헌장이라는 게 있죠.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여기 보면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의사도 국민입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고요.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인이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개원이로서 느끼는 공무원의 모습은 의사들에게 봉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보다는 규제하고 감독하고 제재하고 삭감하고 그런 느낌의 무서운 공무원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날마다 말씀하시는 게 너네 면허 정지시켜야 돼, 너네 이제 유급시켜야 돼, 법대로 한다, 원칙대로 한다, 이런 말씀만 되풀이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의사들을 겁줘가지고 통제하시려는 게 여기 시골에까지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의사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진료 유지 명령, 뭐 사직 금지 명령, 이런 명령들을 막 하시는 거 보니까 1, 2년 준비하신 게 아니죠. 그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마 몇 년간 연구하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규제할 방법을 이렇게 준비하실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공무원 헌장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은 봉사하는 것이 사실은 주된 목적이시고, 공무원 헌장 어디에도 국민을 규제하고 제재하고 감독하고 법대로 하라는 문구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가장 큰 존재의 이유가 국민에게 봉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의사들은 환자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의사들을 협상장까지 데려와서 앉히는 것까지가 공무원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문만 여러 번 보내놓고 너네가 안 왔잖아, 우린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공익을 우선시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2,000명의 그런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말이 많고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공정하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독단적이신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행정을 구현한다는데 우리 의사도 국민입니다. 장관님, 차관님, 그죠? 말을 바꿔보면 의사와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라고 적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지금 많은 의사들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장관님. 그래서 의사들을 향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만 강조하실 게 아니라 공무원 헌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도 좀 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부 일하시는 우리 장관님, 차관님 공익을 생각하신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힘들게 일하시는 것도 인정하고요. 정부는 증원을 하면은 의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국민의 편의성이 증가한다는 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고, 의사들은 증원을 하면 할수록 의료 시스템은 더 파탄나고 재정은 고갈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서로에게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더 했었어야 한다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의사단체가 이기적인 겁니까? 정부가 독단적인 겁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의사단체는 이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독단적인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어느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면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삼성이랑 애플이 막 특허로 놓고 소송하고 있고, 뭐 반도체 기술 유출되는 거 이런 거 막고 있고, 이거 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부가 독단적인 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부의 기조를 바꿀 기회가 있죠. 선거를 통해서. 너무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주제를 넘었어요. 저는 이런 말 할 입장이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의료계와 이런 정부와의 이런 대립관계,
그리고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지켜드려야 할 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괴롭고 우리 선배 의사들의 민낯이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계 안에서부터 먼저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집단이 되어야지만 전문가로서의 말에 권위도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계 우리 대표님들과 우리 원로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제는 그 정부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계하고 대화에 있어가지고 원점 재검토는 절대 불가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원점 재검토라는 그 단어를 옵션에 좀 넣으십시오. 넣어가지고 의료계랑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의 말이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예? 당장 올해랑 뭐 내년에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 뭐 불가능할 수 있겠죠. 뭐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원점 재검토를 옵션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라는 거지. 그래 해야 뭐 대화를 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참 진료를 하면 할수록 깝깝한 현실에 뭔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의사들 중에서도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도 있고 지금 피해를 보는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그래도 제가 목소리를 내보고 싶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나 마음에 안 들고 그렇더라도 한 명의 의사로서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더 이상의 영상은 만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 위치를 너무 넘어서는 주제인 것 같아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사직도 안 된 상태에서 못 받은 월급은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전문의 시험이나 의사 국가시험 이런 거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방학은 좀 짧아지겠지만 우리 학생 선생님들도 유급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제가 존경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그 사명감에 불철주야 일하시는 거 저는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환자분들 이 사태가 빨리 정상화돼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그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기원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냥 가벼운 주제로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퇴근하세요. 시골의사였습니다. 바이바이.